예. 핵 문제, 시리아의 핵 문제하고 북한 문제죠. 첨언해 주세요. 예. 시리아의 핵 문제, 북한과의 관계. 핵 문제요. 지금 시리아의 그 데이르조르인가 그 지역에 그 이제 그 그러니까 원자로였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 이스라엘이 그 장소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로는 미국하고 계속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게 그 협의를 해서 이제 폭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하기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도 이제 가서 그 공격을 해가지고 그 폭격을 해서 그걸 이제 파괴시켰는데 지금 IAEA에서 그 장소가 이제 원자로가 있었다. 군사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리아에서 그 IAEA 뭐 검증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그 받아주지 않고 또 사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뭐 이렇게 들은 바에 하면 북한하고 계속 지금 뭐 미얀마도 아까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조를 해서 이제 그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할국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2년 반 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도 그 정치적인 접근을 못하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국민들, 우리 교민들은 만나러 갑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뭐 이 장관들 잘 못 만나게 하고 요구를 해도 그러나 이제 민간 레벨에서 뭐 우리가 거기 가서 태권도 뭐 시범을 하고 이럴 때는 제가 가서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구체적인 뭐 정보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북한하고 이제 북한 대사가 거기 와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있고 그래서 북한하고의 무슨 그 관계 시설인가 그런 것도 협조를 한 게 있고 뭐 이런 시리아는 그런 이제 북한하고 수교를 얘기하고는 좀 수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원자로 문제도 같이 협력을 했다고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말씀 뭐 다시 또 별도로 질문 내가 하나 할까요? 네, 질문하세요. 중동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정보를 해주시고 이제 받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발리 인도네시아에서 아스테킹학회에서 한국 대기업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어떻게 경제 성장하면 좋겠는가 알아달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 그 터키의 게말 파샤식으로 신정 위치로부터 거기가 실지로 올려야 게말 파샤 예를 들면서 신정 위치로부터 이제 종교의 세속화해가지고 경제는 경제 논리로 해야 발전하지 않겠는가 했더니 그 말레이시아 교수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 교육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교육받은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세속화하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사님께서 이제 중동에 대해서 서술하시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외무부의 자료가 좀 문제가 있다는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일본이나 미국에는 중국 민족이나 중국의 그 화교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외무부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송나라 이후에 진짜 한족은 95%라지는 사실은 양자강 이남에만 있고 그 북쪽 사람들은 법적으로나 자기 주장은 한족이라지만 DNA로 보면은 한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대 중국의 모든 LP가 절강성 근처 그 실크로드의 중심지로부터 나왔고 이들이 지금 제주도에 와서 6억 원어치 이제 명품도 사고 하지만은 이 중국을 지배한 유태인이라고 하는 한족 중에 한족이 이제 절강성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집에 기득 안 내놓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강성은 중국의 광물이라든가 핵, 그 여러 가지 그 우주 항공의 기술이 발달해서 놓진 못하지만은 중국에서 말하길 동돌골이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동돌골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터키족인데 터키가 민감하게 신경 쓰는데 이들의 경제력이라든가 종교력이라든가 연대로 인해서 신강이라든가 다른 민족 종족이 언젠가 분리되지 않을까. 중국에서 지금 보면은 에리트는 중국 인민해방군하고 공산당에는 하민족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연맹 가게 되고 보면은 그 공산당 조직은 에리트 중에 에리트인데 이 에리트 중심으로 그 차별적인 지배 능력이 얼마나 유지하는지 그 산동도 사람 고구려 사람들이거든요. 고구려 왕족이 뭐 고시인데 한국 하나도 못 오고 전부 다 산동수동에 이제 데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인종의 분포가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1년에 3년 전에 얘기지만은 경찰서를 때려부실 정도의 그 반란이 1년에 2만 개씩 일어나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이조 시대와 달라서 밀란의 전통을 정당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당나라 이세민도 그랬고 주원장도 그랬고 소문이나 모대금 사실 밀란을 통해서 산적들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중국에는 반란을 정당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을 외무부에서 좀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또 보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아랍 국가들 중에 이제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게 저기 되면서 세속화, 지금은 이제 이슬람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 교리에 많이 의존한 정치 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세속화 정부가 많이 이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나 이집트도 앞으로 더욱더 그 회귀를 해갖고 세속화 정부가 처음에 들어서서 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서 해결을 해가면 문제가 없는데 다시 신군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전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화의 앞으로 종착역이 어디가 될 건가는 상당히 그렇게 쉽게 진단하기는 각국별로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진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저는 뭐 레바논에 있었습니다만 중동 국가 대부분이 이 레바논은 좀 특이합니다만은 제가 이라크도 옛날에 참모 차장할 때 이제 갔고 쿠웨이트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렇게 느낀 거는 옛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후세인이 이제 뭐 무너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민 정치죠. 교육을 안 시켰어요. 이라크에. 그래서 제가 그때 2007년도입니다만은 이라크에 그 자이툰 사단 한번 보러 이제 참모차장 때 갔는데 그 위에 아르빌 쪽에 갔습니다. 근데 그 주에 이 학교를 우리가 코이카에 지어줘가지고 이제 저보다 가서 뭐 이렇게 주지사한테 이렇게 이제 인계인수를 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순박하고 뭐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육을 안 시키고 공부를 안 시켜서 공부를 안 하니까 순박합니다. 뭐 모르는 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교육이 되면 그만큼 이제 개화가 돼서 요구가 많아지고 이런 거는 우리 인간사회에서 뭐 당연한 건데 그렇게 세속화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 경제협력이 더 원활해지고 이런 거는 분명히 저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바논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의 그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우리나라의 뭐랄까 우리나라의 인지도 또는 우리나라 상품의 어떤 그 평가 이런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걸 제가 실감을 해요. 한국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칭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그 어떤 협력 파트너로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이 민주화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속화 정부가 많이 들었을수록 지금보다는 더 활발한 경제 협력이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에 대한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중국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단지 여기서 요구를 하셔서 중국 이제 그 첫 민주화 전망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공부를 저도 해서 왔는데요. 제가 이제 중동에 또 나가 있었고 제가 또 전문적으로 중국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중국의 책을 통해서 본 걸로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방언이죠. 우리로 말하면 사투리, 그 다음에 다이얼렉트인데 그런 사투리 그 방언이 2,700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중국 그 전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종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분리되고 뭐 중국이 뭐 깨질 거다 그런 얘기들을 옛날에 저도 군에 있을 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그렇게 큰 그 중국의 어떤 앞으로의 그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학자들의 견해를 전혀 올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